헤어질 때 좀 아쉬울 것 같아. 이 개그 익숙해지면 일찍 또. 진짜. 내가 올해 들어본 말 중에 제일 고마운 말. 와. 너무 지나친 그거는. 나의 개그를 인정해 주신 분은 태어나서 처음 뵀네. 저의 개그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정말 감사해하고. 그리고 원체 밝으신 분이에요, 명자님. 그렇지. 이 개그는 호응에 따라 자신감이 생기거든. 뭘 해도 재미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뭘 하기 싫어지고. 그럼. 먹자고 되니? 저거 차갑게 마사지를 촬영할 때 그래서 다 익었구나. 첫째 날 모였을 때 유독 태양이 셌거든요. 아 타겠다. 선크림 많이 바를걸. 안 발랐는데. 나 저는 타도 돼요. 괜찮아. 타는 건 괜찮은데 아저씨 같이 막 이러면 좀 그렇잖아. 멋있죠? 열혈도 많이 한 것 같고. 영재 씨가 받아들이는 긍정 마인드가 엄청 좋다. 근데 저게 은근히 많이 타요. 맞아. 많이 타요. 제가 안 쓸 때가 원래 근데 많이 그려졌어. 내가 지금 안동까지 가가지고 얼음 부터 왔다. 진짜로? 알래스카 갔다 오셨어요? 이것도 뭐지? 안동 얼음 터. 뭐 어디서 났어요? 진짜? 오빠가 이 정도. 진짜 이거 어디? 형님은 남자라 제가 신기하다. 어때? 옛날에 선녀가 가족들이 건드리면 안 되지. 영철님 너무 감사해요. 뭐야? 예. 영주 씨가 좀 약간 사차원기가 있긴 있어도 사람 자체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맞아요. 네. 잘 챙기고 따뜻하고. 여기 뷰는 이렇구나. 좀 이쪽에 앉아보고 싶었어. 근데 아까 저 자기 소개 듣고 어땠어? 저요? 다들 정말 아니 나. 유일하게 너무 좋은 일을 정말 많으시죠. 원래는 운동을 저도 아니요 그냥 공부하다가 고 저는 89년 여덟생이에요. 1월 6일 그래서 음력으로 해주면 8월인데 양력으로 해주면 네. 쭉 가세요. 바로 갈까요? 예.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300m 서동으로 반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예, 되니까. 예. 일요일 하나님께서는 늘 마지막에 더딜지라 기다려라. 지체하지 마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또 격려를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거죠. 문장 3절 띄워놨네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 제가 뭐 신학자는 아니니까 감히 이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다 출애굽이나 출바빌론 역사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예컨대 계속 40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이게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우리 36년 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예. 70년이고 또 애굽에서는 400년 아닙니까? 이게.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긴 시간이지만 뭐 하나님께는 뭐 천일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날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도 우리 위를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지금 예컨대 이재명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장악되고 있지만, 그러나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해주겠다라고 이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주와 함께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정강 목사님께서 주와 함께라면 주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참 활기찬 월요일 날 오전인데요. 날짜로 보면 활기찬 날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애는 마음이 무겁고 먹구름이 가시지 않은 우리 상태입니다. 우리 다양한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전강훈 TV는 특히 국가와 교회를 살리는 그런 점에 주목하면서 방송하는 방송인 거죠. 오늘도 그래서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방송 이동우 장로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장로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입니다. 간단하게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좀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8장 8절 맞는데요? 맞는데 내가 잘못 찾았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건데, 잠깐만요. 여기 제가 준비를 똑바로 못했네. 8장 18절이네. 8장 18절. 예. 죄송합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분위기 뭐 띄우는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불길가 성령에 막 치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따라로라. 그래서 제가 왜 어떤 때는 막 세게 하면은 함께 성령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아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이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딱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황선주 전도사가 할 때도 목사님이 30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에 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 그렇게 해서 찬양을 임하게 되니까 바로 함께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바로 그 기쁨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근데 찬양에 대한 은사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틀림없어요. 내가 찬양의 은사를 받은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목사님.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해요, 목사님. 왜냐하면 나는 설교도 잘하지만은 아니 뭐 4대 신학자들 물론이죠, 목사님. 2000년 역사의 성경을 꿰뚫어낸 사람은 정광훈 하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이 찬양의 은사를 받은 것은 틀림없어. 왜냐하면 내가 찬양을 딱 하면은 설교 중에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은 불이 일어나 버려요. 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새 찬양 인도하는 사람하고 설교하는 설교자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반주자 있죠. 반주자가요 영이 하나가 안 되면 그 예배는 실패자가 돼요. 저도 그래서 반주자의 이 중요성을 제가 이제 이 사랑제일교회 와서 제가 확실히 느꼈거든요. 왜냐면 오산리 같은 데서 목사님 이제 근데 말씀 끝내시고 우리 찬양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서명 사모님이 계속해서 반주를 해주시니까 기도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맞아.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요, 딱 끝나고 근데 그냥 메들리 같은 무슨 이제 꿰뚫어낸 사람은 정광훈 하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이 찬양의 은사를 받은 것은 틀림없어. 왜냐하면 내가 찬양을 딱 하면은 설교 중에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면은 불이 일어나 버려요. 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새 찬양 인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설교자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반주자 있죠. 반주자가요 영이 하나가 안 되면 그 예배는 실패자가 돼요. 저도 그래서 반주자의 이 중요성을 제가 이제 이 사랑제일교회 와서 제가 확실히 느꼈거든요. 왜냐면 오산리 같은 데서 목사님 이제 근데 말씀 끝내시고 우리 찬양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서명 사모님이 계속해서 반주를 해주시니까 기도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맞아.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요, 딱 끝나고 근데 그냥 메들리 같은 무슨 이제 녹음 트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기존 교회에서 그걸 들면요, 기도가 안 되고 잡념만 생겨요. 잡념이. 예,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방송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은혜스러운데요. 근데 일단은 이 대한민국은 북한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다시 이제 아까 내가 이 여러 번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이 예비 동작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수백 번 우리가 방송을 했어요. 김대중이가 평양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 서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재확인하러 갔죠. 또 가서 서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6번 통일정책에 띄워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서명한 걸 기초로 하여 통일정책이 이렇게 연방제 통일로 간다 이건데, 그럼 결국은 지금 이재명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저기 목사님 나오잖아요. 남북한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헌법인 강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적극 이행한다. 그러면 그런 말이 없어도 적극 이행할 인간이 이재명인데 저기 자기네들의 헌법에 저기 돼 있으니까요. 정확히 적극 이행하겠죠, 목사님. 자, 지금 약 5,000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설교도 아니지만은 지금 방송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은 아멘은 뭐냐? 동의한다는 거야.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거야. 나도 지지한다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아멘인데, 아멘 하는 사람은 1번, 노멘 하는 사람은 2번, 노멘은 2번. 자, 투표 한번 해봐요. 아멘 하는 사람은 1번. 이건 완전히 1번이라고 썼는데도 그냥 아멘 자체를 써버렸네. 그냥 아예 다. 아멘도 좋고 1번도 좋고. 2번은 쓰면 안 돼. 2번 노멘 쓰면 안 돼. 노멘 쓰기만 해봐. 자,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다 우리 방송하는 것을 2번 한 명 나왔어. 이것도 좌파 빨갱인가 보다. 2번 이름은. 그래서 좌파 빨갱이들은 오늘 다 놀러 가야 되는데,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니까 다 놀러 가야 되는데, 빨갱이들이 왜 또 여기. 2번은 목사님 오타일 겁니다. 오타. 오타일 수도 있어. 지난번에 2번 찍던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이번 선거에서. 자, 그러면 오늘 전부 다 아멘 내지는 1번 쓴 사람은 반드시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광역위원장들 20명, 어제 참석했던 우리 광역위원장 20명입니다. 20명. 일단 김종대부터, 그 다음에 또 남기수부터 빨리 등록해봐요. 자, 김종대 써, 그 다음에 또 남기수 써. 방송 시청 하나 안 하나 내가 확인해 보려고. 그 다음에 광역위원장 20명 빨리 써요. 20명. 광역위원장 이름 다 써. 빨리. 벽석찬 또 나왔어. 네, 빨리빨리 써봐요. 시카고 교민청. 아이고, 시카고 들어왔네. 아이고, 감사해라. 그치. 아이고, 시카고 그 대사가요, 생명을 걸었어. 아유, 대단하죠. 그 양반. 네. 생명을 걸었어. 내가 미국 갈 때마다 돈 막 2만 불씩 다 가지고 말이야. 막. 아유, 시카고 대사는 목사님 그 참 특별히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로 참 충성하는 브리스길라와 같은 분 아닙니까, 목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브리스길라와 같은 분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실행위원장들 신고 다 해봐요. 실행위원장들 빨리 여기 어제 255명 실행위원장들 빨리 신고식 다 해봐요. 실행위원장들 이름하고 어느 지역하고 2개를 빨리 여기다 신고 다 해봐요. 실행위원장. 그렇지. 오늘 같은 방송에 실행위원장들이 255명이 안 들어오면 그건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지.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반드시 연방제로 가게 돼 있어요. 북한으로. 내가 어제 강의한 그대로 북한의 연방제로 가면 한국 교회는 존재해요? 아니, 지금 계속 신고식 하는 동안에 황정현 장군님, 연방제로 가면 한국 교회는 존재할 수 있어요. 네? 참 이게 좀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또는 기업일수록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개인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만이 꼭 그런 데서 벗어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지만은 미래에 대한 준비는 정말 소홀한 우리 국민들이 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도 그거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생각을 하면은 전부 다 자기 주권을 포기하거나 또 주권을 행사하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데, 이런데 정말 젬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요즘 생각이 많은데,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정말 당해봐야 아는 건지, 저는 지금 우리
이재명 어제 취임 이후에 이 발표하는 내각 발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모든 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는 안 하겠지 이걸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특히 뭐 우리 제대로 된 보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쌍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판단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뭐 아니요, 요즘은요 2030은 처리들었는데 아닙니다. 4050이 완전히 4050은 원래 저 386 세대인데 네. 우리나라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저 세대입니다. 정말 미안한데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이준석을 지지한 그 투표권자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준석 좋아요. 뭐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런데 이게 이준석한테 해서 사표가 돼가지고 일단은 이준석하고 김문수 그 했을 때 가능성 높은 걸 해서 정권을 안 뺏겨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거기 해가지고 지금 이준석하고 붙어서 뭐 물론 뭐 부정선거 그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 결과만 보면은. 그렇지. 왜 그런 생각까지를 못할까? 특히 젊은 애들이. 지금 이제 항상 목사님도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 뭐 언제 하늘나라 가도 인생 뭐 다 살았습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야 될 건데 이렇게 앞으로 국가 채무 빚을 지고 저는 뭐 역사를 교훈을 믿는 사람이니까 베네수엘라처럼 가는 게 아니라 더한 곳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제를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욱 교수님. 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봐요? 없었다고 봐요? 이번에 그 모리스 탄하고 국제공정선거연합에서 지금 그 선거감시단으로 왔던 사람들의 성명서가 발표됐거든요. 성명서? 예. 마지막 성명서. 마지막 말고. 요거를 마지막 성명서. 한번 읽어보세요. 띄워보세요. 그러면 여기 저기 방송실 활자로 한번 띄워봐봐요. 예. 제가 좀 읽어볼까요? 예. 아니 위로 올려봐. 6월 20일자 말고요. 6월 5일 마지막 최종 성명서 6월 5일자. 6월 5일자를 한번 찾아봐요. 국제 이게 거기에 사실은 트럼프가 보냈다고 봐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한국에도 이 부정투표가 있는지 한번 감시해봐라 해서 트럼프가 이게 보냈다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처음에는 당선됐다가 두 번째는 실패했는데 중국의 그 정보팀들이 트럼프를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6,500명의 변호사들을 풀어가지고 주별로 다 감시를 했더니 월등하게 당선이 됐어요. 월등하게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도 반드시 이제 부정선거 할 것이다. 한국에도 부정선거 할 것이다. 그 지금 결국 부정선거를 이제 못 찾았나 아직? 아니야. 내가 보냈다. 오늘 은재가 왔나? 누가 왔나? 있습니다. 지금 보냈다. 띄워봐. 자, 띄워서 아주 정확하게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주 아니 이 방송을요 100만 명이 안 들으면요 대한민국에 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동시시청 100만 명 들어야 돼요. 동시시청이요. 두 개 전부 다 합하면 1000만 명 되는 뒤로 올리세요. 자, 이동욱 교수님 읽어주세요. 예, 국제공정선거연합 선거감시단 성명서 최종 성명서입니다. 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 국제공정선거연합 산하 국제선거감시단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나 공식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제한된 여건 하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 개최,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소 방문, 선거 공정성을 주제로 한 청년주도 집회 및 영화시사에 참석, 시민들의 선거감시 활동 결과 청취, 국내의 언론 보도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감시단은 X, 트위터입니다.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을 통해 또한 한국 및 미국의 언론 매체, 독립 언론인, 그리고 에포크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NTD 뉴스, 스티브 배넌의 워룸, 뉴스맥스 등 주요 국제 뉴스 채널과 디지털 플랫폼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활동 과정 및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미 2020년, 22년, 24년 선거에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청년층은 사전투표, 고령층은 당일투표라는 통념이 유권자 분포의 비정상적 왜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으나 2020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의 다수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 근본 선거에도 유사한 패턴이 재현되었으며 그 통계적 일회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감시단은 다수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감시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특정 연령층을 일률적으로 정치 성향이나 투표 방식에 따라 규정하려는 기존 프레임의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감시단은 이번 선거 활동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적, 기술적 결함과 현장 이상 징후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세 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6.3 대선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핵심적인 개표 결과에 대한 견해와 우려를 밝히는 것으로 최종 성명서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가장 특이한 현상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다.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 투표율은 3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 투표율은 42%로서 사전 투표율에 비해 4.6% 많다. 제1후보 이재행은 당일 투표에서 37.96%를 득표하였으나 사전 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제2후보 김문수는 당일 투표에서 53%를 득표한 반면 사전 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제1후보 49.42, 제2후보 41.15로 집계되었다. 즉 제2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 투표에서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 37% 이상 큰 격차로 져서 결과적으로 8.27%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사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최대 27.28%에 이르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다른 소수 후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재확인된다. 제3후보는 사전투표 8.83%, 당일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했고 제4후보는 사전투표 0.96, 당일투표 0.99, 전체 0.98%를 투표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격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와 달리 제1, 제2 후보 간에는 단기간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에 비정상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출구조사의 신뢰성 및 발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선거 당일 오후 3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8시. 오후 8시. 오후 8시, 예.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후보가 7.7%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맞아요. 실제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로 집계되었으며 당일 투표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37.96%, 김문수 53%, 이준석 7.94%였다. 즉 출구조사 수치는 실제 전체 득표율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당일 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 격차가 더 심화된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개표 시작 전에 공표하며 이는 실제 개표 이전에 유권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출구조사 결과는 가감없이 정직해야 하며 신뢰도가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 투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 3사들이 출구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 예상 득표율을 하나의 수치로 발표하는 방식은 혼란을 초래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출구조사는 반드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구분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당일 투표의 실제 득표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방송사와 선관위는 출구조사와 조사 대상, 출구조사의 조사 대상, 방식, 통계 처리 과정, 사전투표 전화 면접 포함 여부 등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는 공적 신뢰 회복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개선 조치이다. 세 번째, 시민 제보 및 증거물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감시단은 여러 시민단체 및 현장 감시단체로부터 투표 영상, 사진, 이상 정황 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개별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무게감 있는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실제 투표자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관위 발표 수치, 봉인지 훼손 및 촬영 방해, 신권 상태에 접히지 않은 투표지, 중복 투자와 위조 신분증 사용 가능성, CCTV 차단 및 참관 방해 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약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나 국지적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또는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선관위는 음모론으로 일축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절차를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네 번째,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감시단은 현장에서 다수 시민들로부터 감시 활동에 대한 절박한 요청과 제보를 청취했다. 이는 내부 고발이나 공식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감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시민의 선거 참여와 감시 활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깊이 존중하며 외부의 간섭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 깊은 의혹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민주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객관적 해명과 제도 개선 노력이 동반될 때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제공정선거연합, 국제선거감시단은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및 미국 정부, 유엔 및 국제선거기구, 미국 의회, 주요 외신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제공정선거연합, 국제선거감시단, 모스탄,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 존 밀스, 미 국제선거공정성연맹 이사, 그랜드 뉴섬, 미 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아이슬란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 자, 결국은 이번에 사전투표 더하기 본투표도 이거는 완전히 사기 선거란 것을 지금 이 국제감시단이 지금 이 국제감시단 이것은 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이 분석력이 대단하거든요. 냉철하단 말이야.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이성주의자들은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은 이게 나는 트럼프가 보냈다고 봐요. 트럼프가 보냈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보고서 내용을 전체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기 선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내용 전체를 이제 보면은 결국 사기 선거를 했으면은 이제 말을 바꿔서 또 얘기하자면 이거 재선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 선거. 그 재선거가 되려면 목사님 저렇게 주장만 가지고는 되진 않고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재선거가 목사님 가능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 부정선거 의혹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 그건 목사님 법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요. 근데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재명이가 재판받는 거 있잖아요. 네. 재판받는 거 이재명이가 지금 뭐 4개인가 5개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재판 그 안 받는 법을 국회에서 또 아직은 이 친구들이 보니까 눈치를 보는 게 이 특검법 3개만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하고 김건희, 최상병. 근데 재판 절차 중단시키는 거,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죄 빼는 거, 요거는 발의는 했던데. 어제 법사위 소위는 통과했어요. 법사위 소위는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하고 지금 본회의가 남았는데, 저 친구들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하루 만에도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아직 발톱을 100%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예. 누가 무서워서? 예? 아니 본인들이 근데 지금 김학성이 무서워서 아니죠, 목사님. 본회의에 통과 못하는 거야. 속도 조절하는 저들이 거죠. 근데 지금 다 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이제 좀 조절을 해서 일단은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정부터 하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가 동아면서점에 가서 저 투표 방송을 보러 갔잖아요. 막 그 손상대가 사회하면서 뭐 10, 9 뭐 해도 빵 하니까 김문수가 30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50일 나왔는데 내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잠시 방송 보고 있다가 내가 올라가서 황교안 장군님 만나고 올라가지 마라 그래. 저 목사님이 잡혀간다고 말하지 말았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올라갔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번에 그 대선에서도 사전 투표에서는 윤석열이가 졌어요. 졌는데 개표하다가 보니까 12시 5분에 가니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뒤집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상당히 위로 올려봐요. 51.7%, 39.3%.